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 3상 임상 시험을 통과하고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고, 효과와 안정성 측면에서 현재 나온 백신 중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논문이 언론에서 나오는 그 3상 임상 시험이고 FDA 긴급 승인의 근거가 된 자료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저널의 2020년 12월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은 보통 NEJM이라고 부르는 저널인데요. 의학뿐만 아니라 전 과학계에서 출판되는 저널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저널입니다. 저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임팩트 팩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숫자가 클수록 영향력이 큰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네이처, 셀의 임팩트 팩터가 40점 정도 되는데요. NEJM의 임팩트 팩터는 그것의 2배에 가까운 75 정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에 관한 임상 연구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이런 논문에 출판되는 것이겠죠. 언론을 통해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이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이 논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론을 보시면 2020년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즉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게 발병했습니다. 고령,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프론트라인 워커, 즉 최전방에서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의료진이 특히 코비드-19,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런 위험군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게도 심각한 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논문의 연구진이 이전 일상 연구에서 이 백신 실험 코드명이 BNT162B2인데요. 이 백신을 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는데 꽤 희망적인 연구 결과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3상 시험, 정확하게 말하면 이 3상 시험입니다. 이 임상 시험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미국 FDA 긴급 승인의 근거가 되었고요. 이 연구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시행하는 1, 2, 3상 연구 중에서 이 3상에 해당하는 연구입니다. 연구 방법을 보시면 이 연구는 30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21일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한 경우와 플라시보 위약을 2회 근육 주사한 경우를 비교한 임상시험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16세 이상 건강한 사람 혹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의 환자입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을 앓았거나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거나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스폰서이고 연구 디자인, 데이터 수집, 분석, 논문 작성에 관여를 했습니다. 3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2회, 21일 간격으로 팔 삼각근 내 근육 주사하는 군과 같은 형태로 생립식염수를 조사하는 군으로 두 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안전성 관련 1차 평가 변수는 2회 백신 주사를 맞고 6개월 내내 생긴 부작용 발생률입니다. 그리고 효능 관련 1차 평가 변수는 두 번째 백신 주사 후 7일 내에 생긴 코비드-19 발생률이고요. 결과를 보시면 2020년 7월 11일부터 전 세계 152개 센터에서 16세 이상 대상자 43,448명의 대상자가 이 연구에 참여를 해서 백신이나 혹은 위약 주사를 맞았습니다. 18,860명이 첫 번째 백신 주사를 맞았고 18,846명이 첫 번째 위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1일 후에 18,556명은 두 번째 백신을, 18,530명은 두 번째 위약을 맞았습니다.
지금 요 그림은 안전성 관련 데이터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사 후 생긴 부작용을 연령별로 나눠서 표시한 것입니다. 우선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16에서 55세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대상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사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소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통증 혹은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 혹은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것 이런 부작용이 관찰되었는데요. 모두 백신 주사를 투여한 군에서 위약을 투여한 군에 비해서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소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이었고요. 이런 연구 결과는 16세, 55세나 혹은 55세 이상의 연구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사 부위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소 부작용인데 요거는 16에서 55세 이상의 젊은 환자군에 비해서 55세 이상 고령 환자군에서 발생률이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고 모두 발생 1일에서 2일 정도 후에 자연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전신 부작용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전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증상은 열, 피로, 두통, 오한, 구토, 설사, 근육통, 관절통 혹은 해열제를 투여한 경우인데요. 첫 번째 요 그림은 첫 번째 주사, 요거는 두 번째 주사, 연령은 16에서 55세, 요 아래쪽 그림은 55세 이상인데 전반적으로 백신을 투여한 군에서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위약을 투여한 군에 비해서 이런 전신 부작용의 발생률이 더 높았고 첫 번째 투여한 경우에 비해서 두 번째 투여한 경우에 전반적으로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16에서 55세 이상, 16에서 55세 혹은 55세 이상 연구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발견되었고 상대적으로 발생률은 55세 이상 고령에서 16에서 55세 젊은 대상자군에 비해서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요렇게 고령에서 이런 부작용 발생률이 낮은 연구 결과는 국소부작용이나 전시부작용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 중에 이제 사망은 백신 투여군에서 2명, 그 다음에 위약 투여군에서 4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6명 모두 백신 관련이나 코비드-19 관련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데이터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능 관련 데이터를 보시면 코비드-19이 없었던 환자가 두 번째 백신이나 위약을 맞고 7일 이내 코비드-19이 발생한 경우는 백신 투여군에서는 18,198명 중에 8명이 있었고요. 위약 투여군에서는 18,325명 중에 162명이 있었습니다. 코비드-19이 7일 이내에 발병한 경우가.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효능이 한 95%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은 0.01%도 안 된다. 즉, 백신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99.99% 이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95% 정도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누적 발생률을 보면 접종을 첫 번째 주사를 하고 119일까지 관찰을 했을 때 백신 투여군은 발생률이 0.4% 이하로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누적 발생률이요. 코비드-19의 누적 발생률이 위약 투여군에서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 발생률이라는 게 이제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점점 많아져서 2.4%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률이 딱 나눠지는 시기가 7일에서 14일 사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투여를 하고 한 10일 정도에 어느 정도 이런 면역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백신을 맞으면 두 번째 백신을 두 번 맞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런 면역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이제 이 화이자 백신 이제 30 마이크로그램을 21일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하는 것은 대체로 안전하고 코비드 19 예방 효과는 95%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4만 명 이상의 대상자가 참여한 글로벌 대규모 연구이긴 하지만 모두 임상시험이 마찬가지듯이 한계점도 분명히 있죠. 우선 이제 추적 관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각한 부작용이 뒤늦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4만 명에서는 대체로 경미한 부작용만 발생했지만 요게 접종 투여는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40만 명, 400만 명, 혹은 4천만 명, 4억 명 이렇게 접종했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것은 원래 발생률이 낮아서 이 연구에 참여자 4만 명, 그리고 실제 백신을 접종한 군은 2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이 정도 돼서는 우연히 이런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튼 이 연구 결과는 FDA에서 정한 승인 기준을 충족을 하고 훨씬 넘치게 충족을 하고요. 또 지금은 응급 상황,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 긴급 승인이 되었고 접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 효능에 관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이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